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이제 시스템 내부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의 변화,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는 어떤 시스템의 경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일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을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열 플러스 TNW와 TMT 그리고 TET 플러스 TER은 이제 아래 보시는 이러한 6가지의 물리 현상의 물리 현상들이 이제 6가지는 아니고 이제 4개니까 이제 열과 일을 제외한 이제 4가지의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이제 개 내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어떤 우리가 물체에 힘을 주면 이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 질점의 일과 에너지에서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어떤 이제 회전체의 모멘트에 의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한, 즉 이제 어떤 충일 같은 것도 고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떤 이제 뜨겁고 차가운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열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러한 열의 이동에 의한 것이 이제 Q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TMW는 이제 메커니컬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계적 진동에 의한 에너지 이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TMT는 이제 매러 트랜스퍼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질량 유동에 의한 이제 물질 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는 Electrical Transmission의 약자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이송된 거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ER은 Electromagnetic Radi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기 복사에 의한 다음과 같은 어떤 전구의 이제 빛 에너지나 이제 열 에너지에 대한 것을 나타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TMW, TMT, TET, TER은 생략을 하고 이제 W 플러스 Q까지를 우리가 뭐 제너럴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만일에 이제 이 뒤쪽을 생략을 하면 이제 나머지 델타 K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델타 E 인터널은 W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제너럴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결국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으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 변화량은 이제 이러한 것을 모두 더한 것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범위를 이제 개방계까지 확장을 하면 우리가 물질 이송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질량 유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보존력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뭐 비보존력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2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델타 K는 W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존력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델타 U는 이제 마이너스 W이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보존력에 의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W와 이 W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 K는 이제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게 되고, 결국 델타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초기 상태를 1이라고 하고 나중 상태를 2라고 하면 결국 K2-K1이 델타 K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델타 U도 U2-U1인데 우리가 이제 보존력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이 식도 이제 U1 마이너스 U2가 되게 되므로, 다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첨자가 같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K2 플러스 U2는 K1 플러스 U1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이제 이 식이 바로 이제 에너지 그 기계적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서 델타 K는 마이너스 델타 U에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 델타 U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제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델타 이 메커니컬은 이제 0이라고 하는 식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제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찰력과 같은 이제 비보존력까지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초기에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어떤 이제 비보존력에 의한 그 2를 더한 것은 결국 이제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이제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보존력과 이제 비보존력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초기 위치가 이제 높이 h에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공을 이제 지표면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상황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시스템을 이 공과 지구를 이제 모두 포함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개로 했을 때에 이 높이 y에서의 이 공의 속도 vf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공만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이 동일 높이 y에서의 공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보존력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잡든지 이제 VF의 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우리가 각각의 위치별 이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떨어뜨리기 직전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대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값은 mgh, 그리고 이제 현재는 물체는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이제 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표면에서 이제 y만큼 위치한 경우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당연히 뭐 mgy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속도 vf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mvf의 제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마찰력 같은 이제 비보존력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성립을 하게 되므로 이제 현재는 우리가 어떤 이제 스프링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델타 Ug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 되고, 먼저 이제 H에서 이제 그 위치 Y까지로 변했기 때문에 먼저 H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초기 에너지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나중 에너지라고 하면 결국 델타 K는 나중 에너지에서 초기 에너지를 이제 뺀 것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mvf 제곱 마이너스 0이 되게 되고, 이제 델타 UG는 이제 mgy 마이너스 mgh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VF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델타 UG를 우리가 일반적인 델타 UG는 당연히 이제 나중 그 위치에서 이제 초기 위치에 위치를 뺀 것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텐셜 그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델타 UG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델타 UG를 이제 그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한쪽으로 다 식을 몰아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델타의 정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VF의 제곱은 2GH-Y이므로 따라서 VF는 루트 2G 곱하기 H-Y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공만 그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역학적 그 에너지 보존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 보시는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그 정리에 의해서 이제 델타 K는 W라고 하는 이제 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일단 뭐 델타 K는 앞서와 동일할 것이고, 이제 일량 W는 그 이제 중력에 의한 그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공의 무게 mg에 의한 일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에 따른 이제 부호를 여러분들이 위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FG는 마이너스 mg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mgj이고, 그리고 이제 델타 R은 결국 이제 Y축으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내적의 기호 닷 뒤에 식은 결국 우리가 델타 xi 플러스 델타 y j로 여러분들이 내적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뭐 그렇게 뭐 내적을 계산을 하는 것도 어차피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이제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뭐 2차원 평면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변이 벡터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내적을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적에 있어서는 이제 j 곱하기 j는 1이므로 결국 마이너스 mg 델타 y만 남게 되고, 델타 y는 이제 나중 위치 마이너스 초기 위치이기 때문에 y 마이너스 h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가로 안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mgh-y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앞서와 이제 동일한 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를 해도 결국 최종적인 계산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일에 던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중력에 의한 일을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한 일은 결국 중력에 의한 무게는 이제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제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나중 위치와 초기 위치만 알면 이제 그 둘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에 비스듬하게 던진다 할지라도 식은 이제 다음에 이 식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스프링이 장치된 이제 총에서 이제 총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와, 그리고 그 이제 초기 위치는 A 위치인데, 다시 이제 초기 위치는 B 위치이고, 이제 B 위치를 우리가 이제 0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B 위치가 초기 위치이고,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된 것은 이제 장전이 되었을 때의 위치를 우리가 A 위치라고 하고, 이제 이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에 B 위치까지 오면 이제 총 스프링은 이제 제대로 늘어난 것이 되게, 즉 이제 압축되었던 스프링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그 스프링의 힘으로 이제 총알이 이제 C 위치까지 발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압축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와 이 발사될 때의 이제 속도 VB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모든 저항력을 무시를 한다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델타 K 플러스,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에 의한 그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세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간을 이제 초기 위치를 A라고 하고 나중 위치를 이제 C라고 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전이 되었을 때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이제 발사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도 그 우리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이제 둘 다 모두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이제 그 C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더 이상 위로 안 가고 안 갔다라고 하면, 이제 C점까지만 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A와 C를 고려를 한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B를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C를 고려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C 위치에서 이제 총알이 멈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델타 K는 이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델타 UG는 이제 초기 위치는 이제 A점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0.12m, C는 20m로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 값을 MGYC에서 이제 YC 대신에 20m를 대입을 하고, MGYA 대신에 이제 YA에 이제 마이너스 0.12m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A점에서의 그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에서 이제 x 자리에 이 A점의 위치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델타 US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도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점에서의 시점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그 스프링에 대한 에너지는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으므로 이제 0으로 값을 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K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X, YC와 YA는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고, 이제 X 대신에 이 A점의 위치에 있어서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A의 위치에 그 값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이제 어차피 X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K 값을 계산을 해보면 985N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발사 직전의 속도 V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간을 우리가 이제 A와 B 구간 사이를 이제 생각을 해서 식을 작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초기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앞서 동일하게 0이고, 이제 나중 이제 발사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VB라고 했으므로 이제 2분의 1 mvb 제곱으로 식이 작성이 되게 되고, 델타 UG는 B점에서의 YB 값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0-mgya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US는 0-2분의 1 kx 제곱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x도 결국 마이너스 0.12m가 이제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이제 V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B는 이제 루트 n분의 kx 제곱 플러스 2gya가 되게 되고, 이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k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발사 속도는 19.8m/s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